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잠을 한 8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제처럼 상쾌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12시간 자고 일어났으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정말 상쾌하고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생산성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제 어차피 운동을 어깨랑 삼두 이두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닭가슴살은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안 먹어서 근 회복이 안 된 건지 컨디션이 그렇게 최고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빨리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러 가고 싶고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되게 시간은 빨리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운동하고 매일 이렇게 독서노트 하고 독서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3일이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또 이렇게 힘을 내고 책을 읽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특히나 사이토 이토리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정말 즐겁습니다.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오늘 이 책을 조금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자, 목차를 볼게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할까요? 즐기면서 해도 돈이 벌려요. 인생이라는 연극에 몰입하기. 삶이란 소중한 것들을 늘리는 일.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이아몬드 순리대로 하면 된다. 사이타이저리님 지금 보면 끝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다 왜냐면은 그 작가마다 선호도가 다른데 어떤 분은 딱 그 책에 처음에 완전 중요한 부분 다 넣고 어떤 분은 또 마지막에 넣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좀 컨디션이 떨어지긴 한데 괜찮아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셔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제 식단을 잘못했다. 왜 닭가슴살이랑 계란을 안 먹었을까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죠. 자, 빨리 하고 오늘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먹으면 되죠. 중량을 크게 치지 않더라도 하체하는 날 이제 중량을 많이 치니까 그래도 어차피 근육에 자극은 가기 때문에 근육 유산소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유산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닭가슴살 계란 먹어야 된다. 지금 독서노트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제 저녁에 후회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또 배우는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소중한 것들을 늘리는 일. 성공은 행복입니다. 자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있어야 세상에 의미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생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맞아요. 나한테 소중한 거? 그러니까 하루 자체를 인생 전체를 장기적으로 보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큰 그림 그 자체 미래는 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워나가는 거, 그게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 같아. 소중한 것들을 둘러싸여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늘려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손에 넣은 보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위에 하나씩 더해가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자 내 마음의 선장이다. 사진이 너무 조금 오묘한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는 지구 모양의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이토 이토리님 책은 씌우면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그림이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거죠. 사진,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아름답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마음의 선장이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다이아몬드.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매력적인 사람. 자신을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바라고 노력하면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에게서 당신은 아주 매력적이군 이라는 말을 들으며 죽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은 매우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갈고 닦으세요. 하지만 육체는 썩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정상에서 갈고 닦은 시절부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명랑한 기질을 간직하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 절대로 우연히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도 확실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조금 불편해서 자세를 가다듬고요. 불가사의한 현상이 또 기적으로 여겨지는 일에도 분명한 순리가 존재합니다. 행복도 웃음을 짓거나 천국의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옷차림도 작은 차이의 연장선입니다. 행복한 웃음, 천국의 말, 항상 강조하시는가. 얼굴에 웃음, 미소를 짓고 있고 항상 천국의 말, 아름다운 말, 예쁜 말하고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경우에도 조금 화려하게 항상 그런 걸 강조하세요. 상상 이런 것들. 행복도 웃음을 짓거나 천국의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옷차림도 작은 차이의 연장선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옷차림. 실제로는 작은 차이의 노력에서 큰 차이의 보답을 얻게 됩니다. 작은 차이의 연장선. 웃음, 천국의 말, 행복한 옷차림, 행복해 보이는 옷차림. 그래서 웃으면 좋습니다 라던가 천국의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등의 갖가지 말을 해주었음에도 몇몇 사람만이 작은 차이를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이 귀함이 아니라 실행함이 귀하다. 그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라는 것.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다만 소중한 것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소중한 것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근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이디어거든요. 왜냐면 뇌가 이렇게 활발하게 어, 움직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왔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소중한 것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이 찾으러 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여야 한다.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 그림을 그리러 가도 좋고 단체 활동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행동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행동부터 해야 된다. 제가 천국의 말이나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쓰는 말에 따라 사고방식이 성숙하고 그럼으로써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는 말그릇이잖아요. 사고방식은 내가 하는 생각, 상상들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나 상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또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생각과 상상이 달라지고, 생각과 상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생각과 상상이 달라지고, 생각과 상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순차적이지도 않고 계속 서로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수행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행동의 중요성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말을 입에 올리고 천국의 생각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옵니다. 평소에 입에 올리는 말을 생각하게 되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맨 마지막 단계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행동 없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정은 행동에서만 나옵니다. 이 말을 반드시 가슴 속에 새겨두세요. 행동의 중요성. 행동의 중요성.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불사조 같은, 사이토 이토리님 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갤러리에 가서 굳이 작품을 감상하지 않아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어두운 색깔, 파란색인데, 이거는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 같아요. 밤이겠다. 밤, 새벽? 완전히 어두운 밤? 어떤 그 바닷가에 어두운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불사조가 지나간 듯한 그 길이 남아있는 느낌?
이렇게 그림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렵구나. 근데 너무 아름답다. 어떤 힘이 느껴져요, 이 그림에서. 자, 그래서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 되는 별입니다. 지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별입니다. 행동해야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봄으로써 어떤 건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어떤 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해봐야 옳은지 그른지 안다는 거, 행동의 중요성을 지금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계세요. 계속. 인간은 신의 아이들이며 아직도 수행 중인 까닭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에 따른 곤란한 일도 생기지 말할 때는 틀렸으니 바로 잡으세요 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신은 인간을 고생시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처럼 잘못을 그만두게 하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러한 별입니다. 영혼의 공간에서 행동을 배우러 이곳 지구에 왔습니다. 알람을 안 맞췄어요. 여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행동을 해야 한다면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건설적인 행동. 건설적인 행동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와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난 진짜 운이 좋아.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같은 천국의 말을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액세서리를 지정하고 천리짜리 브로치를 꾸미는 것도 행동입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거 역시 행동이겠죠. 이런 건설적인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도 행동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고 행동하고 싶어질 만큼 바라세요. 이처럼 잘 되는 일들은 모두 건설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으면 하지만 이곳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별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행동하세요. 행동할 때는 올바른 작은 차이를 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을 하세요 라는 말에서 웃는 얼굴은 올바른 작은 차이입니다. 이 차이와 큰 차이 뒤에는 굉장한 보답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란 남들이 보았을 때 웃는 얼굴입니다. 눈웃음을 치는 것도 웃음이고요. 이처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변하지 않았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는 반드시 큰 차이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잘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잘못된 작은 차이 탓이겠죠. 하지만 바로 잡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 참 잘 태어났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즐거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작은 차이를 추구해서 소중한 것을 찾으세요. 영혼을 보물로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갔을 때 각자의 보물을 뽐내는 파티라도 열까 합니다. 보물. 이 책은 적어도 6번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보면은 뭐 10번 읽기를, 이 부분은 10번 읽기 바란다, 7번 읽기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이토 이토리님 책 6권을 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읽다 보면은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를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의 한 부분으로 시작하니까 계속 좀 생각하게 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함을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사이토 이토리님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읽기 시작한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가다 보면 연애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간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한 번의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연애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애를 준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것 같아요.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알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편지를 쓰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느끼려고 하면서부터는 아직까지도 이건 하나의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이런 느낌? 그게 재밌어요, 그게. 그쵸? 어쨌든 당신은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안다고 자신하는 나의 모습들이 정작 내가 보기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쵸?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나의 모습을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아는 나도 알아야지만 내가 모르는 나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내가 모르는 나. 그쵸? 친구들은 한 학기 동안 1인당 3명의 파트너로부터 각각 자신이 좋았던 점 5가지, 아쉬웠던 점 1가지에 대한 쪽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알 때 상대가 전해주는 내 모습에 대한 피드백이 익숙지 않아서일까? 처음엔 5가지 칭찬이 있음에도 1가지 아쉬운 점인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뇌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반응을 하니까요. 댓글도 한 10,000개가 좋은 게 달리고 진짜 악플이 하나 달렸을 때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러니까. 근데 내가 타인으로부터 나의 단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성장을 위해 성찰을 위한 피드백이 필요한 건 맞지만 타인으로부터, 왜냐면 그 타인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은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를 판단을 할 텐데, 그치만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아직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자신이 몰랐던 단점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단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CCTV로 보듯이,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단점을 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도 내가 매일매일 성찰을 하면서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도 지금 써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타인이 원하는 그 단점을까지 내가 들어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 그것까지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봤다고 하는 것은 24시간 중에 진짜 뭐 1시간? 2시간 본 건데 그때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단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나를 일반화해서 판단하는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서로에게 서로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단점이라는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춰주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5가지의 장점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향상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해보고 싶습니까? 나 자신과요. 나 자신과요. 나 자신은 24시간 365일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연애 중이라면 연인과 함께 해봅시다. 연인과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인과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과 섭섭했던 점을 5대1로 작성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변화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재 연인이 없다면 친구들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가 느낀 친구로서의 모습에 정확히 표현해보는 것. 저는 그 아이린, 내면에 있는 아이린과 편지 쓰므로써 매일매일 이걸 하고 있죠. 어제 잘했던 점, 어제 좀 부족했던 점, 그리고 배운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지, 어떻게 우리가 좀 흠모하는 우리를 만들어갈 것인지. 하나의 프로젝트죠. 근데 진짜 연애 중이라면 고마웠던 점과 섭섭했던 점을 작성해 보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인이 생기면 해보고 싶은데, 근데 또 연인이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싫어하면 안 하면 되죠, 뭐.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사실. 나는 몰랐는데 그가 조금 정말 섭섭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가면 앞으로 조심하게 될 거고 좋을 것 같은데. 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은 진짜 내 모습 중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이 시간,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떤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내가 나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인지, 내 느낌은 어떤지,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온전히 알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타인이 내 몸을 느낄 수 없고 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응. 나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도 나 혼자만의 노력이라면 결국 내 관점에서의 최선일 뿐입니다. 나와 다른 관점의 사람에게 보이는 그 내 모습은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히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 내가 아는 나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많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쉽다. 그 이유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많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 잘 알게 됐기 때문이고,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길 꺼립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보여주려는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다를수록 심리적인 피곤함은 물론 혼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진짜 모습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또 그 진짜 모습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다르게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저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일 뿐 진짜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며 나에 대해 좋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친구들이 전해주는 그 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에는 지금 이 순간도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누군가의 이상형. 나는 옷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는 일도 거의 없지만 어쩌다 옷을 살 땐 조금씩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옷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나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같은 옷 일색입니다. 색상도 스타일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옷을 고를 때면 늘 같은 스타일의 옷 앞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이는 비단 옷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번 똑같은 사람을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볼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존에 만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그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호감을 느꼈던 그 상대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외모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 등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내가 찾던 그 사람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 허무하게 그 사람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문득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아직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상대는 이미 그런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저 멀리 가고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수업 내용 중 이상형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이상형 만난 것도 아닌데 그저 상상만으로도 전체 학생들의 표정에 들뜸이 가득합니다. 일단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배려심이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 결정이 분명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있긴 한 걸까요? 너무 웃기네. 저의 이상형은 외모는 박서준의 명문대를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리더십 있고 적극적인 성격에 인물로서하고 저를 아껴주는 남자예요. 말하기도 순체만큼 말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과연 이 남자가 현실적일지 또 존재한다고 해도 저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제법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이상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그런 이상이 결국 나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질문에 친구들은 시무룩해집니다. 다음 질문 궁금해요. 그럼 우선은 제 이상형부터 말해볼게요. 제 이상형은 일단 처음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끌려야 되고 매력적으로 어, 완전히 시선을 잘 보면서 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고,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이 되겠죠.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 그 사람과 있는 동안.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도 알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과 알아가는 동안, 그리고 미안해요. 홍보했나? 벌써 생각만 해도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를 심적으로 안정적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 좋아, 이제 그런 사람 만났다고 칩시다. 너 역시도 그 사람의 이상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전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 그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도 또한 나를 만나고 있을 때 만나고 있지 않을 때도 항상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해주고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불안함을 나라는 여자를 인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여자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려고 한 거. 네, 이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바로 예스였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는 내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죠. 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편안해야 된다고. 그 사랑을 억지로 막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좀 관심이 별로 없나라는 느낌이 들 때 엄청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관심이 가더라도 간접 간, 그 즉각적으로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뚝떨이라고 하죠. 정이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 그냥 사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상형이 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는 상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상형 타령하고 있다는 그 꿈이 깨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의 만남이 현실이 될 리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리스트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부분도 채워나가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만 초점을 두어서 왔지, 막상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비중을 덜 두어온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도 그 사람만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누군가 이상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다. 당연하죠. 그래도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레벨이 올라왔어요. 오늘 이상하게 쭉 떨어지는데 에너지 자체가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11초에 알맞게 책 읽고 독서노트 읽고 이제 조금 쉬다가 독서노트 독서노트를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